안녕하세요. 마포 성모탑 정형외과 이현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 성모탑 정형외과 이규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부에 만져지는 혹을 피부 질환이라고 오해하셔서 피부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피부과적 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 피부에 튀어나와 있을 뿐이지 안쪽으로 깊이 있는 등골격계 종양인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부분 피부에 만져지는 혹이 정형외과에서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로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흔한 게뭐 표피낭종이나 지방종, 결절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표피낭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까맣게 안쪽에서 피지샘 같은 게 좀 나오면서 냄새나는 물질이 분비되는 경우도 있고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감염 비슷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절종은 그냥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뭔가 말랑말랑한 게 움직인다, 약간 탱탱하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지방종은 좀 크게 전체적으로 불룩해지긴 했는데 움직이진 않고 통증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가 좀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나요? 표피낭종 같은 경우는 주로 목 뒤나 등 뒤쪽 이런 데 많이 생기고요. 결절종 같은 경우는 관절에 주로 생기는데 특히 손목이나 손가락 같은 데 많이 생기고요. 지방종은 여기저기 다 생길 수 있는데 흔한 거는 팔이나 다리, 긴 뼈가 있는 부위 이런 데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점점점 자라는 양상으로 그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피낭종을 주식학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피지 분비샘이 피부 쪽에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피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연부 조직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피부 안쪽에서 그 피지가 분비되는 그런 피지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낭종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동글동글하긴 한데 안쪽에서 뭔가 분비되는 피지 같은 게 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눌러봐서 터트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냄새가 좀 심하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도 잘 돼서 2차적으로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종은 진짜 살쪄서 생기는 건가요? 오해하시는 게 지방종이 생기신 분들이 내가 살이 쪄서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살이 찌는 것과 지방종의 발생은 연관은 없고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에 살이 많이 찐 다음에 여기 목 뒤에 뭐가 만져져서 이거 혹시 지방종이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방종이 아니고 진짜 살이 찐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연관은 없고요. 지방종은 종양인데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건 맞지만 살이 찐 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손목, 발목, 힘줄이랑 관절 같이 있는 부위에서 힘줄집이나 관절 강내에는 원래는 액체가 흐르는데 그게 이제 터져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풍선처럼 부풉니다. 안쪽에 있는 관절액이라든지 힘줄에 있는 윤활액 같은 게 그쪽으로 모이게 되고, 얘가 원래는 뭐 모였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체크밸브 형식의 어떤 작은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풍선처럼 한 곳에 모이기만 합니다. 그게 쌓이면서 안쪽에서는 약간 젤리 같은 형식의 껍질을 갖고 있는 그 결절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밖에 다른 신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따로 나누려고 하는 게 그냥 육안적으로 보거나 임상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오시면 저희가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붉어지면 위험한 걸까요? 그렇죠. 일단 피부에 튀어나오는 종양이 생겼을 때 보통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빨개지거나 파래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좀 빠르게 병원에 와야 되는 거를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붉어진 경우에는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 특히 표피낭종의 경우에는 붉어진 경우가 거의 100% 감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이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안에. 병원에 빨리 와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포함해서 치료를 빠르게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구분하는 것보다 저희도 조직검사 상에서 어떤 조직에 대한 암이다, 혹은 뭐 표피낭종, 혹은 뭐 결점종이다,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고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 종양 중에서도 악성 종양이다 이러면은 뭐 궤양이라든지 통증이 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르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꼭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이 부분 꼭 찍어야지 진행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뭐 팔이다 그러면 양쪽 팔을 비교해서 찍어보고요. 엑스레이에서 꼭 뼈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음영이 보여요. 근육이나 뭐 지방층의 어떤 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양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봄으로써 어떤 종양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초음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의 특징들이 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 표피낭종, 지방종, 결절종 또는 다른 암성 종양들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MRI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종양이 너무 깊이 있거나 악성이 좀 의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MRI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로 피부에 튀어나오는 종양 같은 경우 MRI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로 봤을 때 까맣게 보이느냐 아니면 하얗게 보이느냐, 그걸 하이포에코익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로 구분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떤 껍질을 갖고 있느냐, 안에 물처럼 흐르는 그런 게 보이느냐, 아니면 지방이랑 비슷한 음영이 보이느냐, 그걸로 차이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종이 작은 것들은 그냥 둬도 될까요? 지방종이 1cm 이하로 아주 작은 경우에 초음파를 봤는데 지방종이 너무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 증상이 없다면 한 6개월 정도 있다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놔둬도 되는 위치가 있고 놔두면 좀 애매한 위치가 있거든요. 놔둬서 안 될 위치는 신경혈관 주변에서 좀 자랄 것 같다. 그럼 얘가 서서히 신경이나 혈관을 조금 약하게 만들면서 가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초기에 그냥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놔둬도 좀 자라도 괜찮을 것 같은 위치다. 근데 자랄지 안 자랄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있다 다시 보고, 이게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쪽 쪽은 흡인이랑 절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흡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초음파 유도하에서 안쪽에 있는 컨텐츠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결국 껍질이 남아있는데, 껍질이 남아있다는 거는 아까 말한 관절이나 힘줄집 같은 데서 나오는 흐르는 게 계속 다시 들어와서 재발할 위험이 많이 높고, 보통 흡입술에서 당장은 줄어들게 만들 수 있긴 한데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거한다, 수술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껍질을 다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죠. 표피낭종이 생겼을 때 약간 진물이 난다고 해서 막 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오히려 균이 더 들어가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짜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오셔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사실 수술 자체는 어렵거나 위험한 건 아니고요. 국소 마취만으로 마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실에 오시면은 마취 시간이 한 30초 정도?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고 안에 조직을 빼내는 데까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고요. 봉합까지 다 합쳐서 한 15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하게 되면 통증은 거의 없고요. 피부 쪽 절개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서 마취가 풀리더라도 크게 아프진 않고 약을 잘 드시면은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수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터는 아무래도 절개를 최소화해서 하긴 하는데, 흉터가 아예 안 남을 수는 없지만 흉터를 좀 줄이는 어떤 약을 쓰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흉터를 줄여볼 수 있고, 만약에 그러고서도 흉터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다 그러면 흉터 자체를 리비전하는 성형외과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표피낭종 터져서 고름 나오면 이 고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표피낭종이 있었고 제가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쓰는데 저도 처음에 와이프한테 짜달라 그러고,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게 당장에 이게 흐르는 게 좀 저는 좀 컸어갖고 참다가 받은 거라서. 표피낭종 같은 경우에 이제 등 같은 데 생기면 이렇게 짜면 지렁이처럼 나오거든요. 짜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감염이 되면 이게 엄청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짜서 나온다고 해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맞습니다. 자꾸 짜다 보면 어느 순간 감염되면 이게 2-3cm 정도로 조금 째면 됐는데 짜다 넓게 감염이 넓게. 되면 확 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짜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작을 때 수술할수록 흉터도 더 적고, 작은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감염이 있으면 더 흉터가 커질 수 있으니까 바로 오셔서 검사 받고 수술하시면은 뭐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저도 좀 참다가 일하는 거랑 겹쳐서 이러다가 이제 받았는데 혹시 수술 받는 게 낫습니다. 빠릅니다. 지방종 너무 깊게 있으면 신경 손상 위험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방종도 사실 깊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분류와 타입이 있는데요. 근육 내 지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거 피부에서 덜하게 만져지고 크게 만져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습니다. MRI 찍어보면 근육 내 지방종의 경우에 주요 혈관이나 신경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전신 마취하고 종양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병원 이런 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는 주요한 신경혈관 주변에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간단히 수술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정종 때리면 낫는다. 이거 사실인가요? 결정은 가끔 가다가 짜거나 터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수술 범위도 넓어지고 다 찾아내기도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바늘 같은 걸 터트렸다 오시는 분인데 그러면 사실 더 껍질을 찾기도 어렵고 아까 말한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결절종이든 어떤 종의 피부에 뭔가 튀어나왔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초기에 진단하고 검사하고 진료보고 수술하고, 이게 가장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피부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서 좀 종괴가 있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일단 많이 무서워하시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몸에 뭐가 났다 이런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혹시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절반 되시고, 또는 인터넷에 찾아보신 다음에 본인이 뭔가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짜거나 터트리거나 뭐 이런 분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99%다 양성종양이에요. 그냥 제거하면 잘 낫는 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뭐가 나오거나 뭐 너무 크거나 하더라도 건드리지 마시고 바로 그냥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이건 질병 수술 보험료. 그렇죠. 네. 질병 종양 수술로 돼서 보험 다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